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좀 중요한 게 많긴 한데 지적인 것 말고 이제 투자자의 마음 자세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인내심이랄까? 이게 인내, 뭐 참을성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인내심이 중요하죠. 어떤 종목 살 때도 좀 기다렸다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산 다음에 또 일정 기간 홀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저희도 이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텐데, 일정 기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올라가요. 실적이 잘 나온다고 생각이 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았죠. 뭐 다른 종목 날라가는 거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 이후에 제 종목이 날라가는 경험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종목을 산 다음에 최소 3년은 기다려라. 그러니까 만약에 3년 기다리는데 불구하고 주가 안 올라간다. 그럼 당신이 잘못 산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책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뭐 좋은 말이다. 그래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하면 예전에 이제 종목이 좀 바뀌었는데 예전 종목은 다나하고 그 이후로 이제 커넥트 웨이브라고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바뀐 사연이 있긴 한데 뭐 다른 게 인수되고 그래서 좀 망가졌죠. 망가져서 지금 이제 커넥트 웨이브라는 종목이 옛날 다나가 이제 변한 건데 다른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의 가치가 진짜 없어져 버렸는데 예전에 이제 2016년도에 보면 제가 이제 몇백억짜리 때 다나 몇백억짜리 때 매수했어요. 그게 뭐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좀 가기를 했었는데 PC하고 관련된 가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용산도 가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업이고 좀 알죠. 근데 이제 엄청나게 뭐 망하기 쉽지 않은데 엄청 잘 보진 않아. 근데 이제 뭐 단하고 원래 사이트잖아요, 사이트. 근데 그것만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꾸준히 돈을 벌어요. 현금도 꾸준히 늘어나요. 근데 시총을 보고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샀죠. 샀는데 일정 기간 뭐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 건데 몇 개월 기다리니까 안 올라가요. 1년도 못 기다리고 그냥 매도했어요. 그게 몇백억짜리였거든요. 매도한 몇 개월 뒤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몇백억짜리가 몇천억까지 날아간 거예요. 공교롭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그 종목을 그 당시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파악한다면 그 종목이 몇 년 동안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가치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 이렇게 횡보했어요. 되게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그걸 알고 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딱 봐서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샀죠. 샀는데 몇 개월 동안 이제 홀딩했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매도했죠. 근데 몇 개월 동안 전에 그 몇 년 동안 주가가 크게 안 올라갔어요. 근데 기업가치 계속 증가한 상황에서 이제 주가만 횡보한 거죠. 횡보한 다음에 제가 판 몇 개월 뒤에 그때부터 올라가죠. 주가가 쭉 올라 몇 년 올라갔어요. 몇천억까지. 제가 만약 안 팔고 가만 놔뒀으면 그게 아마 연 투자금리 100% 이상 100%뭐 거의 뭐 150% 이상 됐을 거예요. 가만 놔둬도.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이전부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쌓인 중인데 공교롭게 제가 이제 막바지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못 기다리고 팔았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간 거죠. 이런 경우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 종목을 지금 같으면 좀 더 달리 해석했죠. 몇 년 동안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 중인데 주가가 안 올라간 상황이다. 그래서 근데 피별로 싸고 돈도 계속 쌓인다. 그래서면 홀딩하자. 주가 안 올라가도 결국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빠른 종목이니까 몇백억짜리니까 몇백억짜리 종목 중에서 저게 좀 수익성도 좋고 자산 가치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좀 더 홀딩한다. 그럼 어느 점이 이제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날아간 시점을 딱 보면 그다음 지금도 날아간구나. 그게 이제 하루 20, 뭐 30 그런 종목 아니었으니까. 근데 몇 년 동안 주가는 몇백 프로 날아갔단 말이죠. 그때 이제 지금처럼 주가 안 올라간 게 나쁜 게 아니다. 왜냐면 기업가치 증가하면 주가 안 올라가면 오히려 좋은 매수기를 이렇게 줄 뿐이고 뭐 1년, 2년 동안 안 올라가도 나중에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한꺼번에
기다림 보람을 충족하고 남음이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예상하면서 사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결국 제가 종목을 잘못 고른 것도 아니고, 가격도 적정했어요. 오히려 쌌죠. PBR 0점대였으니까, 2016년도에. 그래서, 단지 이제 저한테 부족한 것은 그걸 기다림의 정당성을 못 느낀 거예요. 왜 기다려야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은 그런 깨우침이 없으니까 못 기다리고 팔았던 거죠. 그걸 그냥 놔뒀으면 그냥 연투자 승률 100%, 150% 먹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인내심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게 막연히 아는 것도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이건 이제 현실 세계잖아요. 현실 세계 추세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저희 같이 모임하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제 저희 모임을 할 때는 테스트 투자를 많이 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 공부했으면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좋은 상황에 있는 종목을 산 다음에 진짜로 수익 나는 것을 테스트하자. 제가 이제 최소한 10종목 이상 가지고 테스트하자. 대신 일정 기간 홀딩해야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종목을 제가 요즘에 언급을 거의 안 하니까요. 특정만 언급을 했어요. 저희 이제 모임이니까, 사적 모임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이 좀 수익성이 좋아요. 좋은데 이제 제가 이제 예전 처음 말했을 때는 가격이 쌌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매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살 때하고 현재 시점 따지면 1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기업은 잘 버니까 기업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증가하는데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그 다음에 또 횡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2010년도에 경험했던 그 단화보다 더 수익성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예전에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그 단어를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올라간 걸 보면서 그냥 몇 년 동안 홀리가면 계속 수익 나니까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냥 그래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그전에는 몇 년 횡보했다가 그 2016년도에 마지막 횡보 시점에 산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못 기다리고 그 올라간 걸 못 보고 팔았단 말이죠. 한번 팔면 쉽게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사자겠단 말이죠. 뭐 테스트 한번 해서 사라. 얼마만큼 사는 건 본인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산다. 이렇게 샀단 말이죠. 어떤 종목은.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돈을 쌓여요. 돈도 쌓이고 현금도 쌓여. 근데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안 좋아요. 지금. 물론 이제 이 종목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종목 다 안 좋아요. 솔직히 잘 버는 기업도 안 좋고 못 보는 기업은 더 안 좋고 뭐 지금 뭐 못 보는 기업은 2020년도 가까이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주식을 십몇 년 했잖아요. 근데 좀 2020년도 그 여파 그때 많이 올랐던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어서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예측하고 주식사 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21년도에도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2020년도에 더 떨어지고 2013년도에도 2023년에 더 떨어지는 종목도 많고 지금은 뭐 2020년도가 되게 주가가 이제 많이 절하됐던 시기인데 그런 그 시총 그 주가까지 떨어지는 것도 꽤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2020년 저희가 돌아간다면 2020년 정말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진 수가 워낙 빠르니까 올라온 수도 빨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갈 같은 데 떨어져 또. 그래가지고 2020년도 가격까지 떨어진 종목이 정말 깔렸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저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신 분 알겠지만 지금 이제 안 버는 게 아예 안 산단 말이죠. 그게 그냥 수익 가치가 의미 없는 종목은 아예 그냥 관심 종목에 아예 두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수익 가치 없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수익 가치 없는 종목을 사면 이게 수급으로 들어와서 올라가서 먹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산 가치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주식자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수익 가치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떤 의미 있는 가치가 쌓이지 않잖아요. 대신 이제 물가 상승만큼 이제 유형 자산이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의미인데 주식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이
자산 가치가 있던 자산 가치 더 쌓인다는 그게 이제 부동산하고 다른 거니까 수익 가치가 높지 않다 그러면 아예 매수를 안 해요. 아예 안 하죠. 물론 이제 저시총은 다른 영역이고요. 저시총은 워낙 이제 자산 가치가 눈에 확 띄니까 좀 다른데 지금 돌고 돌고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건데요. 결국 아무리 좋은 종목을 좋은 타임에 매수해서 하더라도 일정 기간 홀딩을 안 하면 큰 수익을 못 먹어요. 제 경험상 그랬고요.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살고 있는데 물론 이 유튜브가 몇 년 뒤에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이제 그 시점으로 와서 주차트나 올차트로 오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이 시점 2023년도가 어떻게 평가받을까는 다른 문제인데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자산가치 가만히 있는 종목은 전체적인 기업 가치가 증가 안 하니까 의미 없을 수 있고. 근데 자산가치도 있지만 수익가치 계속 상승하는 종목은 수익가치, 자산가치 합친 기업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종목은 주가가 횡보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기업가치 증가하는데 주가가 횡보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갭이 조금 있다가 점점 갭이 커지잖아요. 기업가치하고 그 평가하는 기업가치보다 이 갭이 거의 계속 커지잖아요.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물론 보유자야 힘들죠. 근데 신규 매수자라든지 돈 많은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몇 년 전에 볼 때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기업가치 계속 증가하니까 자산가치 아니 수익가치 계속 증가하니까 자산가치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매력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 매수한 목적이 제가 이제 종목을 매수하는 기본 원칙이 지금은 자산가치 증가 안 하면 아예 매수를 안 한단 말이죠. 왜냐면은 자산가치가 훌륭해서 시총이 올라가는 종목은 대부분 이제 어떤 특정인들이 그걸 딱 갭이 크니까 기업 가치하고 시총과 갭이 크니까 사서 올리고 매도치고 나와버려요. 근데 수익 가치조차 훌륭한 종목은 한번 사면 그것도 올리죠. 올리긴 올리는데 다 팔지 않죠. 왜냐면 올린 기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뭐 JYP도 보면 2015년대 몇 년 신저가 떨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최근에 막 과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가치가 좋은 종목은 자산 가치 계속 증가속도 빠르니까 오르락내리락 해요, 주가를.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몇 년 뒤에 자산 가치가 쫙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알잖아요. 이 주식판을 움직이는 정상적인 제가 활용할 그분들은 알기 때문에 다 매도 안 한단 말이죠. 이를테면 제가 이제 특정 종목을 계속 주식 투자는 언급 안 하면 계속 설명이 안 되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2년 전 2021년인데 자산가치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2년 지났어요. 자산가치가 몇 프로 증가할까요? 최소 자산가치 40% 증가해요. 그래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자산가치가 40% 증가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2년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전에 자산가치 이게 이제 기업가치예요. 아프리카 TV. 그러면 기업가치가 보다 이제 그 시총이 비쌌잖아요. 그래 주가 폭락한 거죠. 근데 폭락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횡보 중이었죠. 근데 2년 지나가니까 자산가치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이 횡보 중인 그 주가가 시총이 자산가치 증가하다 보니까 갭이 엄청 적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 TV는 PBR이 워낙 높아요. 하지만 외인이 그 종목을 대하는 자세는 이제 그런 종목을 대하는 자세는 항상 주가 올리더라도 이제 올리면 수익성이 높으니까 투자 수익이 높으니까 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다 팔지 않아요. 특급 종목은 다 팔지 않습니다. 일정 퍼센트를 파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일정 퍼센트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알죠. 그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성이 높은 종목은 가만 놔둬도 나중에 수익률이 엄청 높아져.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종목 제가 이제 수익성이 되게 높은 종목은 과하게 올라가고 과하게 떨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그 종목을 올릴 사람은 자기니까 자기들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퍼센트는 수익 실현해가지고 뭐 개인이나 기관한테 떠넘겼잖아요. 그래서 수익 실현해. 그지만 다 팔면 손해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 매입가가 되게 낮았는데 이걸 사고 팔고 하는 동안 기업가치 계속 증가하니까 일정 퍼센트는 매도 쳐가지고 수익 실현해요. 그러니까 일정 퍼센트는 놔둬요 그냥. 왜? 원래는 놔두기만 해도 누군가 올려서 수익 낼 수 있는 건데 과하게 올린 다음에 과하게 떨어뜨리고 수익 실현하고 또 이제 싸게 만든 다음에 그 행위를 소수 특급 종목은 외인도 항상 해요. 그래서 특급 종목은 다른 차원의 영역이에요.
제가 말한 특급 종목이라는 게 뭐죠? 뭔지 아세요? 제가 말한 특급 종목은 영업률 20%, ROE 20%가 계속 나는 갭이에요. 계속 나는 갭. 물론 매출을 정체할 수 있죠. 근데 5년치 이제 재무제표 5년치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조만간 재무제표 이야기할 거예요. 엄청 좀 오랫동안 얘기할 건데 재무비율이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처음 뭐 실전 투자에 필요한 짧은 동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재무제표를 이전 동영상 찍을 때 많이 찍었는데 이 실전 동영상만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제가 이제 재무제표 볼 때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재무비율이에요. 그래서 특급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 특급 종목은 ROE 20, 영업률 20%를 계속 나는 갭이에요. 5년 연속으로. 그게 특급 종목이고 그 종목은 외인이 상당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은 많지 않아요. 이제 그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가를 좌우하지 않을 경우는 가만 놔두면 기업가치 증가하니까 워낙 빠르게 증가하니까 결국은 기업가치 증가하면 주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총이. 그래서 결국은 저기 가 있다. 기업가치도 오르고 시총도 안단 말이죠. 그분들은 저희들이 활용하려는 그 정상적인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히 일정 퍼센트는 놔두고 일정 퍼센트로만 과하게 올리고 팔아 넘기고 또 이제 횡보하는 기간 동안 기업가치가 워낙 또 빨리 증가하니까 또 주가를 시총 보니까 다시 또 싸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과하게 올리고 또 팔아먹고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죠. 지금 말이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제가 이제 예전 2016년도에 한 것처럼 어떤 종목을 좋은 가격 샀더라도 일정 기간 홀딩을 안 한다면 수익률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저변에 깔린 내용은 이게 이 기업 가치가 빨리 가야 돼요. 그 종목은 이제 저시총 영역이 드는 종목이었죠. 근데 이제 저시총 영역은 좀 다른 영역이니까 조금 제가 말하기 그런데 아무튼 인내심을 어떤 종목을 샀다 대신 제가 말하는 샀다는 것은 KT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KT를 기업 가치가 증가 안 해요. 그러니까 주가도 10년 주가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그러죠. 10몇 년 동안 그래요. 이런 종목을 인내심 갖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잘 버는 기업. 기업가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종목이 소수 상위 1%. 그런 종목은 싸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가치가 증가하고 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총이. 그래서 싸게 샀으면 일정 기간 홀딩해야 돼요. 왜냐면 올라가는 기간이 또 걸린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뭐 1년 안에 올라가겠죠. 어떤 건 3년 만에 올라가요. 3년에 올라가면 진짜 빨리 올라가요. 기업가치가 워낙 빨리 올라가니까 시총도 빨리 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지점이면 이 회사 재무상도 파악하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래를 파악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미래 파악은 경제 효자로 경쟁력 위에 있는 기업이 미래 더 볼 확률이 높고 그 온천이 뭔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진짜 고수익 영역이라 생각해서 그걸 해결하려고요. 대부분 기관이나 대부분 투자자들 우리나라 특히 젊은 분들은 미래 수익이 어떻게 날까 빡 파고들어서 그걸 사서 먹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러면 인생이 힘들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대가들이 내는 수익률 20-30% 그걸 안 해도 20-30%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10몇 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엄청난 검증된 자료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 10몇 년 데이터 보면 충분히 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신 이제 그 갖춰야 될 게 있죠. 잘 벌지 않은 기업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벌는 기업 산다는 전제 조건에 깔고 이 기업의 수익성이 꾸준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증가하는 종목이라는 전제 하에 어떤 싼 가격, 싼 시총에 샀을 경우에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필요는 있다. 이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된 그런 부합해야지 인내심을 발휘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안 보는 기업이라든지 자산가치가 있는 기업 아니면 매출이 꺾인 종목을 사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목을 산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실적은 보셔야 돼요. 안 보고도 돈 벌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우연치 않게 그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그 기간 동안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어떤 종목도 과하게 올라가면 올라간 상태에서 실적 꺾이잖아요.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치 뭐보다 덜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는 반토막 10분의 1 토막도 나는 게 주식판이에요.
제가 이제 뭐 계속 언급하지만 에코프로 에코피움도 최근에 다시 올라가던데 저희는 이제 예측해 본 거, 제가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실적이 정체였잖아요. 작살나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주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요. 제가 예전 경험, 십몇 년 경험으로 따지면 좋은 종목 샀어요. 근데 비싸게 샀단 거죠. 이제 시장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반의 반토막, 순식간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무서우니까 올라간 종목을 안 사요. 추세 추정을 잘 안 해요. 추세 추정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솔직히 실제로 좋고 문제는 추세 추정의 단점은 비싼 가격에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실적이 계속 잘 나와. 그럼 계속 올라가죠. 왜냐면 계속 올린 세력이 계속 올리니까. 문제는 꺾이든지 정체만 해도 순식간에 밀어버려요. 그래서 대가들은 올린 종목을 안 사요. 이유는 올린 종목을 안 사면 안 올라간 게 그게 아니라 올린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높죠. 대신 이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지만 안 좋아도 떨어지지만 좋아도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밑에 하방이 닫힌 종목을 사는 게 고수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욕심을 줄이고 연 20, 30%는 먹어도 충분하다. 엄청난 거 20, 30%는 엄청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인내심이 주식살 때 정말 중요하고요. 단 인내심을 발휘할 때 그냥 뭐 자산가치만 있고 수익가치 없는 종목 사는 게 아니라 수익가치가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샀을 경우에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기다리면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이제 홀딩할 때도 중요하지만 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매수하고 있는데 싸다고 샀어요. 그러면 그 가격에 올라가나요? 계속? 아니에요. 대부분 떨어져요. 그래서 애초에 떨어진다 생각을 해. 그럼 딴 종목 여러 번 살지만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든지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 했죠? 떨어지면 무조건 살 가격에 1000배수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개인적으로는 깨우침이라는데 산 다음에 떨어지면 추가로 매수할 정도 아니면 아예 매수를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비싼 가격에 들어가면 떨어지면 못 사거든요. 추가 매수를. 왜냐면 비싼 가격 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비싼 거야. 그쵸?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좋은 가격에 사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 매수할 때 샀으면 추가 매수를 계속 해야 돼요. 그쵸? 추가 매수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낮은 가격에 샀잖아요. 인내심 갖고 계속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인된 가격에 사는 거예요. 할인된 가격에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게 안전마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은 홀딩할 때 인내심 발휘하는 것도 그리고 매수할 때 샀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나요? 안 그래요. 제가 휠라 코리아 지금 이제 휠라 홀딩에서 바뀌었지만 2013년에 매수한 다음에 2017년도에 그 매수한 가격을 뚫었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행보했죠? 그럼 어떻게 그때는 더 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산 다음에 홀딩할 때도 중요하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샀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할인된 가격에 하잖아요. 그럼 사야 돼요. 그럼 뭐예요? 적정 가격으로 생각했는데 기업가는 더 증가했어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이게 인내심 갖고 더 사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면 그 살 때는 어떻게 돼요? 할인된 가격에 사야 되고 더 떨어지니까 기업가는 더 증가했는데 예전 시점으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할인된 가격이 되고 더불어 안전마진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내심 발휘하면서 참을심 발휘하면서 홀딩하는 것도 중요한데 매수할 때도 인내심 갖고 계속 매수를 한다는 거 할인된 가격에 산다는 게 뭐죠? 안전마진 확보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투자자 4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심 정말 중요하고 인내심 중요한데 더불어서 인내심 발휘할 수 있는 본인의 상황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게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종목을 매도를 못 하잖아요. 싸게 샀는데 더 떨어진다고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생활비를 미리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심 발휘하려면 거기에 부합하는 자기의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심 발휘하고 싶어. 근데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가격 사서 매도 쳐버리면 좋은 가격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말이죠. 그게. 그쵸? 그래서 인내심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 조성도 중요하고 매수할 때 꾸준히 산다는 게 중요하죠. 인내심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할인 가격 사고, 할인된 가격 사고, 또 안전만 확보하고, 이런 전체적인 게 주식사에서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예전에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더 떨어지잖아요. 일정 기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기까지 생각해도. 그러면 정말 싼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더 떨어지잖아요. 한 번 올라가요. 대신 기업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에 한정해서 인내심 갖고 사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사는 지적인 면도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지적인 걸 파고들지 않죠. 왜냐면 나이 먹어서 누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아직 뭐 금융 쪽이 발전을 안 해서 머리 엄청 좋은 애들 친구들이 이 증권 쪽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아직은 안 와요. 그쵸? 미국은 정말 똘똘한 친구들이 뭐 하버드생 반틈 이상이 금융 쪽으로 하잖아요. 왜냐면 돈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펀드매니저 해도 크게 돈이 안 돼. 뭐 실질적으로 엄청난 유명한 뭐 모스턴이 제가 뭐라 했죠? 연봉이 몇천억이에요. 회장이 몇천억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아예 없잖아요. 몇십 받아도 너무 많다고 욕먹을걸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요는 주식할 때 지적이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자세, 그러니까 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인내심을 발휘해야 3년 이상 홀딩할 생각을 갖고 들어야 돼.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산 다음에 인내심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고 살 때도 인내심 발휘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매출 막 급 나온 종목을 끝까지 바로 사면 안 돼요. 매출 급 나온 종목은 한참 뒤에 한참 떨어진다면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매출 증가한 종목은 떨어질 경우에는 바로바로 살 수 있겠죠. 왜냐면 회사는 커지는데 실적 주가 떨어지니까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살 때는 할인된 가격에 사는 거고 안전마진 확보한다는 개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성 가지고 인내심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홀딩할 때 말고 살 때는 할인도 되고 안전마진 확보된다. 이런 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이 원리 지금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가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라니까. 제 이야기는 5%, 대가들 이야기는 몇 프로? 95%. 그래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또 계속 더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투자할 때 인내심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계속 경험할 거예요. 판 다음에 날라온 경우 정말 많다. 물론 회사가 계속 판 게 다행일 수도 있지만 좋은 종목은 판 다음에 후회할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걸 명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